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역사 육구 미셸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스 썬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 한 분이 더 오셨어요. 네. 누구시죠? 나한테 물어봐봐. 우리 이제 팬이죠. 우리 네, 맞아요. 미셸 TV 팬이시고 눈매로 봤을 때는 제 친구를 많이 닮았어요. 세작이라고 윤종훈 씨를 꽤 많이 닮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이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매우 미남형이신데 아니 저렇게 잘생긴 친구분이 계세요? 세작이라고. 세작 그러니까. 네, 이게 밑으로 까면 걔가 참 그렇습니다. 세작하고 매우 많이 닮으셨어요. 요즘은 그 꽃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게장 네, 팔고 되게 잘 사고 있습니다. 되게 장사 잘 되나 봐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대요? 잘 됩니다. 예. 꽃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문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게장을 다 못 먹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애들은 게장을 안 먹어. 약간 알레르기는 아닌데 세자가 미안합니다. 내가 산다고 하고 말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뜬금없이 사과 방송을. 근데 뭐 오늘 그거와 간장게장과 옷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저희 팬분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간장게장으로 빠진 다음에 거기서 아니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입고 우린 뭐야 이거. 뭐 얘기를 했었던들 오빠의 네이비 셔츠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죠 지금. 근데 그제 겨울부터 반바지 계속 입고 다니시는데 지금 뭐 보이진 않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형님 겨울부터 반바지 계속 입고 다니시는데 뭐 컨셉이십니까? 캘리포니아 어떤 아니 저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반바지 항상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영하 5도인데도 반바지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아마 이 똑같은 이거 그 니트 한 5회 연속으로 나올걸요? 유니클로잖아요? 아니라니까. 전 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니 이거는 태그를 한번 까봐야 돼요. 이거는 까지 마요. 딱 봐도 유니클로예요. 맞죠? 메이드 인 베트남. 워낙 외색이 짙어요. 나가 걸어요. 그렇게 매불쇼에서 욕을 얻어먹고도 유니클로를 입고 다니시는 건 대단하신 겁니다. 이왕 산 거 버릴 수 없다. 거기서도 그냥 다 믿나봐. 이제 탑텐이라고 하면은 믿죠. 깔 수 있까나 이거를 못 가지. 유니클로인데 뭐 봐도 까면 고발할 수 있죠 이거. 폭행죄 폭행 손댔으니까. 유니클로 간지야, 그렇지? 간지가 나가 거래와 탑텐 됐어. 제가 특별히 이렇게 노란 옷을 입은 거는 뭐 오늘의 주제와는 막 생각을 해봤어. 뭐 올리볼까. 근데 오늘 왜 이런 옷 입었어요? 오늘 왜 입었냐? 아니 그 오늘 살짝 프랑스 옷이에요 이거? 이태리죠. 이태리의 사람을 합니까 오늘? 이탈리아? 이태리니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북이 등가죽 뭐 이런 옷을 좀 입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도쿄가 거북이 할래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은 아니 저번에 보니까 뭐 소품실에서 많이 빌리던데 왜 오늘은 거북이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손님 맞이 기분으로 산뜻하게 제가. 그래서 손님 오셨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거. 거북이 등딱지 입고 앉아있으면 오늘 등장인물하고 간지가 나니까. 좀 그랬습니다. 팬디랑 관계가 없다. 좀 거북이 등딱지 입으면 제가 얼굴 시커멓게 나고 좀 거북이는 왜요? 거북이 전 입은 생각하면 딱 거북이 생각나는데. 거북이. 그리고 이씨 또 하나는 또 내가 아는 거 난중일기? 나중에 쓴 거. 그리고 나에겐 아직도 12척? 12척. 아직 얘기하지 말지 몇 척인지 좀 알아보려고. 12척인가 11척인가 뭐 12개 베개 남아있다. 이순신이네. 이순신 장군. 최민식. 명량에서 리슝싱 이러잖아. 그거 기억납니다. 네. 오늘의 주제죠. 근데 하나 놀라운 걸 먼저 이제 얘기 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누가 가장 위인이냐 내가 북한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랑 평가가 달라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탑이잖아요. 탑이죠. 전쟁의 신이고 구국의 영웅이고 뭐 100원짜리 맞나? 100원짜리도 있고. 예전에 500원짜리 그 지폐도 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최고인데 북한에서는 그 정도로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물어봤다고요. 나도 물어봤어요. 다 우린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여중 임명석, 그다음에 민경영, 정순어철 고수. 이거는 진짜 잘해요. 이거를 북한에서는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모른대, 안 배운대. 조선왕조 실록 자체를요. 거기는 그냥 무조건 김일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안 배우고 이성계는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로 배우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건 맞는데 그 아산의
현충사 등등등 만든 것은 박정희 정권의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 때문에 부풀린 거가 없지는 있어요. 약간의 선전. 북한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북한 분들이 다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분도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 홍경래 얘기를 해요. 전봉준 얘기를 해요. 홍경래. 예? 홍경래요? 너희 북한 사람이라고 존중하는 그게 아니라고. 홍경래, 전봉준 그런 쪽을 조금 생각을 하지 달라요. 이순신 가니까 이순신은 이순신이다. 아니 왜냐면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접근인 게 맞는 게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는 대부분 다 민중과 인민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대부분 다 왕과 왕족의 역사로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장희빈, 숙종, 경종, 영조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린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봉준이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동학 민란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민란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확히 동학 농민 혁명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전쟁, 동학 농민 혁명. 왜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여러 밀란들이 있었어. 조선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탐관 오리만 처단하는 거로 끝나고 나라님까지는 칠 생각을 못했어요. 나라님은 나라님이다. 근데 처음으로 뒤집어 엎자. 그러니까 탐관 오리, 조병갑 등등등은 다 날려버리고 아예 이런 그 모든 부패 사슬의 끝에 있는 왕조도 날려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붙이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대충 배웠다니까요. 그냥 왕조에만. 지금 드라마 좀 나와서 조금 더 보게 됐지. 사실은 녹두 장군. 잘 몰랐던 거고. 근데 북한은 조금 달리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이거를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팼든 간에 이순신 장군은 난 그게 아니라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일단 장군이라고 지금도 부르면 안 돼요. 장군은 한참 밑에고 해군이기 때문에 제독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영감이라고 불러야 돼요. 당상관. 영감 왜 불러? 그 영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이 우리 그 영감을 알고 있는데 영부인 있잖아요. 영부인과 똑같은 동등한 남자는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당상관이라고 해서 임금이 어전 회의를 할 때 당상 그러니까 그 어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했거든요. 당하 당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하들이에요. 집당 그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영부인과 똑같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을 영감이라고 부르고 해군 제독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제독이라고 해야 된다. 해군에서는 그냥 장군이라고 안 하고 에드머럴 리. 해군은 장군이 아니에요. 없어요. 해군은 제독들입니다. 그리고 제독들은 배를 운전 안 해요. 대령까지 운전해요. 그러면은 파이프 몰고 뒤에서 있어요. 이렇게. 잘 몰고 있나? 이 정도였지. 굳이 이거 좋다는 안 합니다. 안 하겠지. 농담이 진짜로 해군 배의 함장은 대령급입니다. 저 제독들은 실제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순신 제독. 네, 제독. 제독이라는 거죠. 장군 하면 안 되고. 나는 성웅이라고 싶은데. 성웅 맞아요. 성웅 이순신. 근데 왜 장군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전투에 나가는 분들을 장군이라고 하니까 편의상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장군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한참 낮은 거다. 장군 한참 낮은 게.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 했잖아. 노량해전 있잖아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맨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다 이순신 장군으로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 기록도 너무 많고 전쟁도 너무 많이 전투를 치렀고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딱 집어서 오빠가 설명해 주실. 한산도 대첩. 한산도. 나는 명량. 명랑 아니에요. 명랑은 많아고. 두 개 못해? 두 개 못하면 가위바위보 하시고. 아니 한산도 두 개 다 해요. 강력한 전투였기 때문에. 일단 조선시대 3대 대첩이에요. 뭐지? 행주, 진주성, 한산도.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3대 크게 이겼던 전투. 행주 누구? 행주. 치마라고 하지 말아요. 네, 행주 치마. 여자들 치마에 이렇게 돌 날랐던 거잖아요. 그것도 야사예요. 야사예요? 그렇게 하면 져요. 아무튼 그게 거기도 장군이 있어요. 그래 뭐냐 그 누구냐고. 썩만 알려줄게요. 권씨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TV 진행자면서 교수각에서 율머라고. 그러니까요, 권윤정.
그리고 이번에 한산도 대첩은 누구? 이순신. 세 개가 3대 대첩입니다.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이에요? 진주성 대첩. 나 왜? 네. 그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그 해전은 옥포 해전이에요. 옥포 해전. 네. 옥포가 어디게요? 옥포 조선소 어디 있어요? 목포는 전라도. 잠깐만요. 목포는 전라도. 목포는 목포 앞에서 싸움하지 않나? 하죠. 목포 앞이 명랑이. 그게 명랑이잖아요. 지금 세월호 거기지 아니야? 맞아요. 거기요? 거기야. 목포 앞바다. 옥포는 옥포 조선소가 거제도에 있잖아요.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제도네. 네, 옥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포짜예요. 그 근처 다 포짜야. 쥐포 뭐 하여간 걱정하지 마요. 옥포 해전 여러 이제 해전을 거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일본군의 전략은 부산포 상륙하자마자 그냥 치고 올라가가지고 신의주까지 가서 선조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을 다 이제 그 장악하자가 목표였는데 진짜 부산포에 딱 상륙하자마자 한양을 20일 안에 함락을 시키거든요. 그 말은 뛰어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네네. 전투가 몇 개 있었는데 뭐 동네 부산진 몇 군데 금방 하고 충주인가 이제 우리가 그 저기 탄금대 거기서 한번 제대로 붙고 바로 그냥 한양까지 간 거예요. 뛰어갔어. 근데 갔는데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선조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 걔들은 멘붕 빠진 거예요. 어지간하면 임금이 죽든지 뭐 그러듯긴데 도망간지는 몰랐던 거예요. 임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영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통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년 동안 전국 젠가쿠 시대라고 영주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였거든요. 네. 만약에 한 영주가 점령을 당한다. 초이스는 두 가지. 초이스 한 가지예요. 하나지지. 할복. 배째는 거지 뭐. 도망 절대 안 가요. 할복 안 하면 자기 신하들이 칼로 갖다 줘요. 목을 베어서 그러니까 할복도 이렇게 지가 베잖아. 이렇게 니은자로 갈라요. 가르면 창자도 좀 나오고 너무 힘들어하면 제일 친한 친구 목을 쳐줘요. 그래서 할복을 하는 거예요. 절친이란 표현 쓰면 안 돼요. 절친이 왜 절친이냐면 목 베어주는 친구라서 절친이에요. 이게. 이동영 내 절친이잖아. 자식이 말이야. 같이 그럼 진짜 딱 들어맞아. 뭘 딱 들어맞아. 그러면 이동영 목 쳐주시는 거예요? 이동영 목을 내가 되게 생겼어요 우리 집. 아니 원래 목표는 선조를 빨리 잡고 조선을 약간 총알바지로 만든 다음에 명나라를 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쭉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서 한양 점령한 다음에 바로 평양까지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평양까지 올라간 일본군이 스톱! 못 올라가는 거야. 왜 못 갈까요? 말이 안 돼. 왜 못 갈까요?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야. 왜 못 갈까요? 마치신 풀고 하시자고요. 왜 못 갈까요?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평양까지 갔다가 스탑 때문에 스탑. 막 잘 갈 수 있는데 왜 못 갔을까? 거기에 배가 고파. 배가 너무 고파서 못 간 거예요? 참. 아니면 뭐 가로막힌 뭐가 있었겠죠. 아니 그냥 배가 고파. 군 물자가 보급이 돼야 돼요. 한쪽은 이제 육지로 가잖아요. 한쪽은 서해나 남해 서해로 돌아가지고 물자를 실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그 물자를 막은 사람이 누구다? 이순신이다. 그렇죠. 그 보고를 받아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난다 그래요. 똑똑해. 웨이시마 중국말이구나. 난다 그래요까지 말해요. 난다 그래요. 나니가 그래. 아는 거 다 나오게 고니시 생겼어. 유키나가와 가토기 오마사가 평양의 스타브 데스까? 그러니까 왜 해석이 돼? 왜 고니시와 하고 가토는 평양에서 멈췄니? 왜 멈췄지? 스미마세. 죄송합니다. 남해 이순신 장군으. 남해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활약이노 이빨 데스. 활약이 이빨 좋은 것 같아요. 최고예요. 고노야로. 그래서 보고가 들어온 거야. 이순신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순신을 꺾자 해서 와키사카 야스하루라고 오사카 앞바다 해적 출신이 있었어요. 해적이요. 네. 해적 출신 보고 그 당시 걔가 어디 있었냐면 용인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용인 에버랜드 있는데 와키사카 야스하루라고 해적 출신 장군이에요. 영주. 너 와키사카 야스하루. 야키사카 와스하루. 하이. 네. 아나타가
부산포로 내려가서 이순신 막아댔어. 네가 부산포로 가서 이순신을 막아라. 야, 이거 희한하게 잘 들려. 다 들려. 내 일본말에 잘 들리지? 왜 이렇게 너무 잘 들려? 이상한데 일본말 다 들리는데. 일본말 다 들려. 자막 안 쳐den댔어. 그래가지고 자막 안 하셔도 돼요. 와키사카 야스하루 보고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순신 죽이라고 해요. 네. 죽이라고 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자기는 오사카 앞에서 그 배에서 그건 잔뼈가 오는 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의 전운도 끝이다. 네. 라고 해서 모든 일본 수군을 다 끌어가 모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한산도, 그러니까 통영 앞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부산포에서 출발을 해. 네. 뭐 지도를 마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산 출발하면 가덕도 지금 공항 짓는다 말다 난리인 걸 지나자마자 거제도의 견내량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 네. 견내량을 뽁 통과하면 바로 통영 앞바다로 도착해요. 통영 앞바다의 가장 큰 섬이 뭐냐? 한산도라는 섬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 코스로 이제 출발을 해요.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이순신은 이제 거북선은 벌써 등장을 했어요. 네. 등장한 다음에 이제 원균이라고 원균이라고 지금 아직도 계시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하던 원유택. 원유택이 이제 자신의 선조다. 되게 자랑하더라고. 아니, 닮았어. 똑같이 생겼어. 원균 장군. 원균하고 원유택 그 옛날 원내대표랑 닮았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선전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원균은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 경상 우수사였거든요. 네. 무기랑 배를 다 버리고 도망가요. 어차피 우리는 일본은 섬나라니까 수군은 짱이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못 이긴다. 붙으면 우린 조선에 진다 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 근데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망갔다가 슬쩍 붙어요, 다시. 미안한데 나도 같이 싸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한산도 대치면 이제 같이 이 원균이 오는데 부산에서 쭉 견내량이라는 조그만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내려와요. 네. 원균이 거기서 대기래. 조그만 해협에서. 원균이 이순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기 지금 적군이 안 보이냐고. 가서 박살내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장군 참 병법을 모르신다고.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싸우면은 싸움이 되겠냐고. 일단 끌어내려와가지고 뭘 시키냐면, 뭘 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하깃진을 펼쳐요. 하깃진을 거기 이제 하깃진을 편성하라 하면 임금은 장군은 살살 얘기해요. 하깃진을 편성하라. 그 밑에는 그만이 하깃진을 편성하라. 그 스피커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차이가 뭐냐면 일본 수군은 그 새끼분해라고 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얍삽 삼각형인 배예요. 요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 팍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턴을 못 해요. 빠르다 보니까 삐 우회전을 이렇게 나가. 근데 조선 배들은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360도로 돌 수가 있어 이게. 당시 조선 그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들은 다 뭐냐면 양 옆에 다 함포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 달라요. 우리 배들은 이런 배고 기본적으로 싸움 자체가 뭐냐면 근접전이 아니고 포를 쏴가 못 오게 하는 게 얘들은 엄청 빨리 가가지고 그 기어 올라서 이렇게 막 싸우려고 맞아. 이게 패턴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접전 하면 안 되고 쟤들은 근접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말씀 잘하셨어요. 일본은 수군이 아니라 다 육군들이에요. 배 타고 있는. 이 애들은 무조건 빨리 가가지고 저쪽 배에 올라탄 다음에 사무라이 칼싸움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판옥선은 360도 돌잖아요. 네. 앞에 저기 있어요. 우리 배는 옆으로 틀어. 튼 다음에 옆에 있는 함포가 빵 발사해. 우리 한 번 더 돌아. 네. 다른 쪽에 있는 함포가 또 올 거 아니야. 빵 쏴. 또 장전해. 계속 빵빵빵빵빵빵빵.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 기록을 보면 쟤들은 한 몇천 명씩 죽잖아. 배는 물에 빠지고 익사해요 그냥. 우리는 2명 정도 이렇게 뭐 하다가 손 끼가지고 다치고 이게 다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붙질 않으니까. 그렇지. 그냥 여기서 보다가 그냥 빵. 우리는 막 이거 혹시나 이거 포탄 들고 가다가 손 찌개가지고 저 살짝 아파요. 아까 찐기 이런 애들밖에 없어. 찐기라니요. 죄송해요. 후시디. 빨간이야. 오늘 실제로 그 전투 기록을 보면 우리는 실제로 전투 기록을 보면 우리는 거의 사상자가 없어요. 없어요. 저기들은 거의 다 죽고. 봐봐. 이거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배가 계속 한 개를 돌면서 계속 총을 계속 쏜다. 하깃진이 왜 넘버원 전략이냐면 그 와키사카 야스하루는 처음 보는 거지. 보니까 앞에 조선 배들이
좀 옆으로 트는 거예요. 쫙 일렬로 서가지고 쫙 돌아. 이렇게 하객줄로 서 있잖아요. 멋있다. 돌면서 난다 그래요. 하고 근데 빵! 한 포로 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접근해야 돼요. 빨리 가서 쳐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그 견내량에서 내려와가지고 조선배들이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쫙 일렬로 쓰더니 쫙 옆으로 틀어요. 난다. 근데 빵! 포로 쏘는 거예요, 이게요. 뭐지? 아, 이런 깨알 같은 거, 이게 통번역 괜찮아, 이거. 뭐지? 아, 일단 하객진을 틀기 전에 거북선이 있잖아. 거북선을 먼저 출동시켜요. 그러니까 거북선 드디어 거북선이 먼저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왜냐면 거북선은 이게 위에 철갑이잖아요. 이걸 뭐 안 보이게 거적 같은 걸 덮어놓은 거예요, 걸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일본 분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저기 다 숨어 있고, 요거 잠깐 덮어놓은 거구나. 우리가 뛰어 들어가면 되겠다. 올라오라고. 가까이 왔을 때, 야! 저또 맞대로 가사이! 잠깐만 기다려. 올라갔는데, 거기 쇠꼬챙이가 20cm예요. 다 찔리는 거야. 있다 이랬어. 아프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다 찔린 다음에 다 바다로 뛰어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북선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양옆에 한포가 있는 뿐만 아니라 앞에 귀도 아니죠. 두두두. 거북 귀두. 왜 귀두야? 거북 귀자의 머리도. 뭘 생각한 거예요 지금? 구에 입 이렇게. 거기에서도 한포가 나 이렇게 빵 쏜 다음에 거북선도 틀어. 빵 쏘고 거북선이 1차 기선 제압을 해요. 거북선이 빠져. 너무 멋있다. 멋있지? 뒤에 있던 하객진을 펼치고 있던 조선배들이 틀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한포 사기를 하는데 일본 수군의 최강인 야키사카 아스하루가 전멸을 당해요. 다 죽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어가지고 한산도 섬에 다 올라가 패잔병들이요. 이순신 장군은 놔두라고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산도가 무인도였거든요. 굶어 죽게 놔두라고. 얘네들 살려두면 안 된다. 와키사카 약사로도 여기 기어 올라간 거예요. 네네.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미역만 먹고 살았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야사가 아니라.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때 무인도였다니까. 초장은 없었겠지? 초장 없었지. 네.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초장 있으면 또 먹을 만하다 그것도. 그렇지. 양파 조금도 같이 바닷물 있으니까 짭짭짭짭하게 이렇게. 못 먹겠다. 누군가 전복도 먹었을 거예요. 전복. 뭔가 하나 따서 먹었겠죠. 지금도 와키사카 야스하루의 그 오사카 집안이 있잖아요. 7월 8일만 되면은 미역을 먹어요. 아유. 그날을 기리면서 자기 조상. 이거 또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기리기는 또 미역을 먹고. 전화 한번 해봐요 그쪽에. 나중에 해볼게요. 그래서 한산 대첩에서 완벽하게 조선 수군이 이긴 다음에 보급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부산포에 그 보급 기지가 있었거든요. 다 작살내요. 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명령을 내냐면 이순신과 해전을 하지 마라. 근데 그때 만나면 피해라. 못 이긴다. 근데 그게 약간 우리한테는 약간 뭐라고 할까 다른 쪽으로 빠진 게 뭐냐면 밥을 줘야 되잖아. 왜군 병사들도 밥이 식량이 못 가니까 그 대신에 그러면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치라고 해서 전라도를 작살내기 시작해요. 참 재수가 없는 거지. 그거 여기가 되니까 그쪽으로 또 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이었던 한산 대첩. 근데 진짜 너무 생생했어요. 두 분이 진짜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막 그러니까 얘기하신. 이게 아마 없을 걸요. 이거 이거 일본어로 한국어 동시 더빙이. 아니 게다가 그때의 그 뭐랄까 전쟁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 전쟁 장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나 진짜 생생했어요 너무. 그 말씀. 근데 사실 전쟁이 아니고 학살 같은 거예요. 패턴이 다르니까. 얘들은 근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여기는 근접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북선 역할은 가가지고 끌고 오면 돼요. 거북선에 가 휘저으면 뒤에서 판옥선에서 포를 쏘는 거거든. 그 얘들하고는 패턴이 다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많이 들던데 비행기도 이제 사실은 이게 수준이 다르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미그 맷하고 F 맷인데 한쪽이 그 급수를 넘어간다. 스텔스 지금 35인가 F-35네. 암만 1000만 대가 있어도 F-35 한 대를 못 이겨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순신이 막 너무 훌륭한 당연히 맞지. 근데 그게 막 전투를 너무 잘했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수 있어. 그걸 알았다는 게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원규는 나중에 7천량 이런 데서 대패하거든.
그걸 다 정확하게 이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버리고 다 잃었잖아. 그래서 12쪽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랑해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이순신 장군은 워낙에 이런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생각해서 그러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뭐 서인, 동인 뭐 지금 당파 싸움하고 난리 나가지고 그때 김성일이나 그다음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본에 보내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정말 전쟁할 상인가 확인하고 오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흥분하다 보니까. 맛이었나 봐요. 예. 조선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전쟁 안 한다. 전쟁이라는 게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자기도 첩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었죠. 다 들어보니까 전쟁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이 가가지고 김성일이죠. 전쟁 절대 그러니까 한 명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다른 당파에서는 딱 듣고 있다가 무조건 반대야 그냥. 일어난다고 아니면 안 일어나 일어난다고 일어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한 거야. 맞아. 김성일 나중에 막 죽을 거야. 막 전쟁에 나가긴 나가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황윤길이는 딱 보니까 전쟁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김성일이는 이쪽에서 황윤길이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안 합니다. 기 맞고 있다 그냥 얘 말한테 반대로 얘기했거든. 그 사실 전쟁이 나은 거고. 유성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순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거북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어쩌면. 맞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 정말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작이라고 하잖아요. 세작 스파이를. 세작도 나오죠. 윤종훈 씨. 네, 간장게장 주문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세작이 스파이예요? 스파이예요. 네. 예. 그 세작. 그 세작. 하여간 세작을 다 보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과 산 지도를 다 만든 거예요, 이걸. 그리고 조선어를 쓸 수 있는 세작도 다 뭐 이게 확보를 한 상태고. 김종훈 아신 줄. 네? 대동여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졌다면서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조선 지도가 완벽하게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조선만 할 수 있는 세작도 다 준비돼 있고, 그냥 바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거죠. 우리는 그때도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자체가 군대는 꽤 많은데 군대 자체가 다 지방 군대인 거예요. 네. 지방에 있다가 동원령이 떨어지면 가면서 데리고 가 이렇게. 이제 탄금대 그 신립 장군이죠. 신립 장군이 당시 이제 국방부 총장 같은 거지.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자기 기마병은 되겠어요. 이 신립도 북쪽에 이제 여진족하고 싸우고 이런 거니까. 이 자기 기마는 좋은데 보병들이 다 향토 예비군들이야. 경기도 가가 데리고 가고 충청도 가가 데리고 가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그거랑 조총부대랑 1대1로 붙은 거잖아. 거기서 져버리니까 전쟁 그때부터 없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그러니까 신립장군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령이라고 있어요. 좁은 그 산 골짜기예요. 네. 그 당시 밑에 그 이제 부하들이 무슨 말 했냐면 이 좁은 산 골짜기에서 왜군들과 싸우자고. 그랬더니 이제 신립장군은 기마부대가 그 주력부대였거든요. 재수도 없었던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좁은 데서 고구마 막으면 되는 거예요. 300 영화 보듯이. 거기서 싸우면 많이 막을 수도 있고 전진을 속도 늦출 수도 있고 이런데 신립 봤을 때는 야 농민들 같은 애들 보이 답답한 거야. 애들 제대로 하겠나 싶기도 하고 자기는 말이니까 걔 안타 여기서 하지 말고 개활지에 사자. 그 탄금대로 간 게 그런 거예요. 거기 탄금대 가고 뒤에 물이 있는 데 가는 거야. 못 도망가게. 배수진을 그러죠. 근데 거기서 전투했을 때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비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그 비에 빠져가지고 뚜구닥뚜구닥 기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학살당한 거예요. 거기. 봐봐요. 기마병은 정말 벌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칼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질퍽질퍽해서 못 움직이잖아요. 저 질퍽질퍽해서 못 움직이는 말과 병사들은 조총부대에게는 너무나 좋은 타겟이 타겟. 그렇죠. 탕탕탕탕탕.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지고 주상전환에 뵐 면목이 없다 해서 투신 자살을 해요. 남한강에서. 그거로 조선 육군은 끝났는데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은 조선이 진 전쟁이 아니에요. 조선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니까. 진 건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물러갔잖아요. 도망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겼어요. 그 의병들과 승병들. 뭐 명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도움을 줬긴 줬지만 없더라도 의병, 승병, 이순신 장군의 역할로 충분히 이긴 전투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육군은 졌다고 하더라도 해군은 다 이겼고요 거의 마지막. 의병들 곽재우 뭐 사명당 뭐 있잖아. 곽재우 조헌 뭐 유정 등등등. 야, 나 참 특히 이제 승병들이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조선은 억불숭리라고 해가지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되게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스님들 승려들이 나라 구하겠다고 목탁 대신에 칼 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할 줄 아나. 뭘? 그리고 다 그냥 돌아가신 거잖아.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그렇게 이순신 장군만 지금 이렇게 뭐 다 전화 갔잖아요. 졌잖아 다. 전화 갔다 뭐. 어디 전화 갔어요? 저 나갔잖아. 저 나가 떨어졌잖아. 아니, 그러고 나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선조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조는 이렇게 도망가는 임금이 됐었고 오히려 아들인 광해가 이제 분조를 형성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을 응원하고 뭐 백성들 보고 이러고 남쪽에 해안에서는 이순신이 다 하고 있고 영웅들이 있는데 선조는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했던 게 원균이 뭐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욕을 계속 장기를 계속 올려요. 이순신이 막 전쟁 안 할락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려. 맞아. 전하 이순신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안 캐도 이순신 꼴배기 싫은데. 샘났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순신이 계속 음모에 빠진 거예요.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원균이 이제 내가 싸우겠다. 이순신 안 싸운다. 겁이 많다. 근데 이순신 입장에서는 전투가 될 때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차이로 원균이 모든 걸 갖고 해가 원균이 7찬의 전투에서 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당해봐야 한다. 원균이 이제 그 이순신한테 이제 그 뭐랄까 억하가 심정이 생긴 게 뭐냐면 제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옥포 전투예요. 거제도에. 옥포해전. 옥포해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부산포로 이제 이 왜군들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원균은 경상 우수사였어요. 네.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 우수사가 있고 좌수사가 있거든요. 경상도가 있고 경상 우수사, 좌수사. 그러니까 경상 남북처럼 바다는 남해를 기준으로 보니까 동서 말고 남쪽을 기준으로 보니까 좌우, 경상 좌우, 전라 좌우. 근데 이게 그렇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여수에 그때 그 본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전라 좌수사거든요. 이쪽이 우쪽 아니냐? 조선시대는 모든 걸 다 왕의 기준으로 봤어요. 한양에서 내려다볼 때 좌측은 좌측이고 우측은 우측이에요. 그래서 전라 우수사는 목포고 한양에서 볼 때 전라 좌수사는 지금 여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보면 반대잖아요. 근데 원균은 경상 우수사였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근데 이순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려도 그렇지 같은 조선군이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자. 그래서 옥포로 가요. 원래 자기 나와버린다. 자기 영역도 아닌데 가. 근데 다 버리고 갔는 원균이 한 척을 끌고 와 이렇게요. 안녕. 나 솔직히 한 척은 안 버렸다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한 척이 전함인데도 불구하고 한 포가 없어. 다 버렸어. 왜냐면 자기 혼자 튀려고 도망가려고. 딱 한 척만 남겨놨는데 이쪽에서 이순신 장군이 우르르 끌고 오니까 나도 좀 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된 거지. 이쪽은 이순신 함대랑 원균 한 척, 한 포도 없는 거. 민폐. 그냥 어선이에요. 어선 같은 거 하나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거 그 원균의 또 그 자손분들께서 그거 아니라고 또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해. 그래서 옥포해전에서 완전벽한 승리를 거둬요. 1차 승리였어요, 그게요. 그랬더니 이제 장기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조한테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원균이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 내 이름도 거기 좀 올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도 어이가 없잖아요. 한 척 끌고 왔는데 나중에 진짜 공으로 올리면 그때 올립시다. 그때 빡친 거야 이게. 이 새끼 이거. 그때 돌았구나. 어이가 그리고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난중일기에 원균 욕이 좀 나와요. 이순신 장군은 그 난중일기에 욕을 그대로 써요. 많이 써있다 그러네요. 개새끼 가면서 아니 진짜로. 나중에 그 기회 되시면 난중일기를 원래 일기는 남이 보면 안 돼.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보는데 욕. 야 십장생 원균 이렇게 있지. 이런 똑같은 새끼. 십장생 원균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이 새끼는 한 것도 없는 게 하면서 그대로 막 적어놨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갈등이 끝까지 가는 거야. 원균하고 이순신 갈등이 시작 그 공로를 장계를 올리면서 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갈등인 거죠. 예전에 한번 그 매불쇼에서 그 어떤 그 사연이 왔어요. 그 자기 엄마인데 자기 딸이 그렇게 그 욕을 많이 한더라 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어머니 보고 난중일기를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도 일기에 태반에다 욕 개새끼 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안 얻으신 거야. 우리 딸도 이순신 장군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엄마도 얘기해줘야겠다. 왜? 우리 엄마도 육진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원균이 계속 주로 유언비어 이런 걸 퍼뜨려요. 원균이 주로. 못났어. 이순신만 안 할라 그럽니다. 피해갑니다. 그런 걸 올리고 그러죠. 조정해서. 선조는 또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순신 싫은데 원균이 얘기해 주니까 맞네 이러면서 결국 그 갈등이 결국은 조선 수군의 패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질투. 그쵸. 질투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질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더 있죠. 남자가 질투가 더 심해요 여자보다. 그렇더라니까요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남자가 질투하면 구태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네. 나라가 흔들려. 그러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질투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원균이 7천여 정토에서 대패한 다음에 아까 누나가 말하는 건 배설 장군이거든요. 배씨. 어떤 배설 장군이 12척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금 소송이 붙었어요. 그 명랑해전에 보면 배설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배씨 후손들이 또 우리 선조 사자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돼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이 그게? 네, 됩니다. 진짜요? 예.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근데 뭐 그거 성립은 안 했는데 하려면 될 수 있어요. 자기 후손들이. 이래가지고 이래서 저기 뭐 진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책을 안 써요. 겁나서. 맨날 소송 걸릴까봐. 문주에서 내용 증명이 온대 막 이렇게. 배설이 난리 났어요. 배설은 또 도망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배설은 12척을 갖고 옵니다. 배설이 아껴둔 12척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렸어요, 영화에서? 근데 좀 배설 장군이 하여튼 이름 내 김원효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 김원효 씨네. 배우. 코미디언 말고 배우 김원효인데 보면 알아요. 약간 좀 쥐구치 생긴 느낌. 야, 김원효 쥐설. 그게 아니고 약간 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늦었어 벌써. 형사로 많이 나오고. 맞아요,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연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게 연기인데도 이 김원혜 씨일 거야. 김원혜인가? 하여튼 연기인데도 이제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배설 장군의 12척이 없었으면 사실은 명량해전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12척을 기반으로 해서 명랑해전했고, 명랑해전은 뭐 영화에서 다 봤으니까 결국 이제 백의종군 한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신에게서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도입니다. 목포 진도 그 사이에 그 세월호 거길 거예요 아마. 울돌목 거기서 아주 물살이 빠른데 글로 다 모아가지고 비슷해 전투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대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흘려가지고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인데요. 노량해전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일본이랑 명나라랑 쇼를 본 거예요. 안 한다고 쇼 붙이고 있네 진짜. 내고 있어 내고. 명나라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본 그 고니시 유키나가 등등등이 이제 후퇴 이제 일본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그 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봐주기로 빨리빨리 귀국하라고. 이순신 장군은 그걸 절대 용납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백성들을 도륙한 쟤네들을 한 놈도 살려보낼 수가 없다.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일본 입장에서 당황한 거죠. 명나라랑 우리 지금 다 끝났는데 조선군이 저기 시비 가냐? 그래서 도망가자고. 도망 못 간다. 한 놈이라도 다 죽이자.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이에요. 다 거의 죽였어. 죽였는데 마지막으로 흉탄이 이순신 장군 가슴에 딱 맞게 된 거죠. 그게 임진왜란 정말 디 엔드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순신 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근데 그것도 이제 설은 있어요. 뭐 정산 이제 이런 느낌인데 뭐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살아있지는 않겠죠. 딴 데 가서 이제 어디에서 뭐 천안 가서 사셨다고 뭐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일부러 좀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게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좀 앞에 더 나서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선조나 임금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은 죽음을 예견하고 했는 게 아닌가. 뭐 그것도 썰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어쨌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일본은 패전을 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네. 이긴 전쟁, 진 전쟁이 아니에요. 네네네. 정류 그 재란이죠. 정류재란을 임진왜란, 정류재란인데 두 개 다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명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본을 도주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았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죽였고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덕분이죠. 덕분인 거죠. 아 이순신 제독. 제독 덕분이죠. 와 진짜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왜 우리 위인전으로 제일 많이 읽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렇게만 그냥 알고 있고 또 아까 뭐 그런 영화 본 게 다고 또 그냥 거기 동상이 저는 광화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정도가 항상 어슴푸레했던 이순신 장군의 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뭔가 생생하게 자세하게 들으니까 나중에 뭐 조금 더 경외심이 생기게 됐어요. 임진왜란 뭐 다른 에피소드 좀 하시죠. 뭐 이왕 많죠. 그럴까요? 다음에 조금 더? 행주 대첩도 있고 행주 진주성 대첩도 있고. 네, 그거 들어보면 재밌어요. 진주성도 뭐 이기지만 나중에는 또 복수를 합니다. 졌다고 열받아서 일본 놈들이 그 김시민 아까 그 네, 복수하러 가서 쓸어버려요 나중에. 또 그것도 얘기도 한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래요. 그럼 요거 2탄으로 한 번 더 갑시다. 워낙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고 되게 생생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댓글 달리는 거 봐요 지금. 달리고 있나요? 실시간으로 막 투시까지 막 앞날을 예보시고. 봐봐 또 밑에 봐봐 이거. 야, 네. 이 진짜 용감 무쌍하셨구나 그 생각이 진짜 드네요. 용감 무쌍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이런 계략 맞나? 아 이거 소리네 이거. 나 안 떼 뺄래. 아이씨. 유니클로나 벗었어요. 유니클로나 벗었어요. 왜 캐논 저 다 입은 거 아니에요? 전시회가 입은 거야. 다 입은 거야 여기나.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네. 헬로키티 어떡할 거야? 뭐 어때? 이거 좀 써주면 어때? 그래.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보다만 아래 있으니까. 아래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때 뭐 우리가 다 박살 냈잖아요.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전쟁 시리즈 2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